7월 모의고사 20번 문제를 한번 풀이해 봅시다. 20번 문제는 확률 문제인데요. 우리가 조금 요즘에 문제 자체 킬러 문항 자체는 조금 쉬워지고 전체적으로 약간 풀이 과정이 좀 길게 문제를 만들고 있죠. 모의고사들이. 그래서 요즘 트렌드에 맞게 이 문제도 어려운 건 아닌데요. 조금 케이스를 나눠줘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주려면 시간이 살짝씩 길어질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 좀 유의해 두고 시간 안배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0번 문제 한번 풀어보죠. 이렇게 원탁 위에 접시가 6개가 놓여 있는데요. 1번에서부터 6번까지 한 개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적혀 있는 접시와 그 접시에 이웃하는 양옆의 접시 위에 3개의 쿠키를 한 개씩 담는 시행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1번 주사위를 던져서 1번이 나왔다라고 얘기한다면 6번에도 쿠키를 넣고 2번에도 쿠키를 놓는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시행을 몇 번 반복한다? 3번 반복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행이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 시행, 그리고 두 번째 시행, 그리고 세 번째 시행, 이렇게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차피 첫 번째 시행은 1번이 나오나 2번이 나오나 3번이 나오나 4번이 나오나 5번이 나오나 6번이 나오나 다 같은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1번이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1번이 나왔다면 쿠키가 1번이 나왔으니까 2번하고 6번에 쿠키가 담기겠죠.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를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한 번 더 1번이 나올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쿠키는 그대로 뭐 1번, 2번, 6번이 그대로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접시를 꽉 채우려면 반드시 우리는 몇 번 쿠키가 나와야 되죠. 몇 번 주사위가 나와야 되죠. 세 번째는 그렇죠. 4 주사위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뭐 아무거나 1이라고 1 뽑힌다고 생각했으니까 1 확률이 1이겠죠. 왜냐면 6분의 1 곱하기 1, 2, 3, 4, 5, 6이니까 6가지니까 어차피 확률이 1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두 번째 던져서 1이 반드시 나와야 되니까 6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네 번째도 마찬가지겠죠. 6분의 1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확률은 이 경우에는 36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적죠. 1번을 1번 이렇게 하죠. 자, 두 번째 케이스 생각 한번 해보죠. 두 번째 케이스 첫 번째 1이 나왔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1이 나왔다고 생각할 때 두 번째는 2번 아니면 6번. 어차피 똑같은 케이스니까 아무거나 한번 뽑아 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2번 아니면 6번을 뽑았다. 그쵸? 2번 아니면 6번을 뽑았다 라고 생각하면 어차피 똑같은 케이스니까, 자, 우리가 만약에 그 상태에서 2번을 뽑았다고 칩시다. 2번을 뽑았다 라고 친다면 쿠키가 3번에도 또 놓이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반드시 세 번째에 뽑아야 되는 케이스는 몇 번 아니면 몇 번을 뽑아야 다 채울 수 있겠어요? 4번 아니면 5번 둘 중에 하나를 뽑으면 되겠죠. 그래서 5번 아니면 4번 둘 중에 하나를 뽑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공의 확률은요 1 곱하기 6개 중에 2개니까 3분의 1이겠죠. 마찬가지로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9분의 1이 나오겠죠. 괜찮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케이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1을 뽑았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3번 아니면 5번 똑같은 케이스겠죠. 3번 아니면 5번 똑같은 케이스인데 첫 번째 역시나 1이 뽑혔다고 치고요. 3번 아니면 5번이 주사위를 던져서 나왔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린 둘 중에 쌤이 3번이 나왔다고 할게요. 그럼 1번 1 뽑았으니까 첫 번째 2번 6번에 쿠키가 있을 거고요. 3번에 뽑았으니까 2번에도 어차피 있고 4번에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완전히 접시를 채우려면은 우리 4번 아니면 5번 아니면 6번을 뽑으면 되겠죠. 주사위를 던져서. 그래서 4번 아니면 5번 아니면 6번을 뽑으면 됩니다. 그래서
확률을 계산하면 여기 1이고요. 여기 6개 중에 2개니까 3분의 1 마찬가지죠. 여기는 6개 중에 3개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당연히 6분의 1입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건 두 번째 케이스에서 사가 뽑혔다 라고 생각해 보면요. 그쵸? 사가 뽑혔다 라고 생각해 보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있죠? 사가 뽑혔다라고 생각하면 쿠키가 여기 있고 여기 있으니까 이미 꽉 찬 상태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이쪽 세 번째는 아무거나 뽑아도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1에다가 사가 뽑힐 확률 6분의 1이죠. 아무거나 뽑혀도 되니까 여기 역시나 1이겠습니다. 확률이. 그래서 계산하면 이 부분은 6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각자 다 더하게 되면요. 전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죠.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36분의 1로 통분하면 1 더하기 4죠. 9분의 1은 36분의 4 더하기 6 더하기 6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7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6분의 1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되겠죠. 조금 풀이 과정이 살짝 길어지긴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맞추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우리는 21번에서 다시 한번 21번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21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역추론 문제인데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일반적으로 2번 아니면 5번이죠. 모르면 2번 아버님은 5번을 찍기를 바랍니다. 자, 농담이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읽어보면 fx 바로 우함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fx 우함수고요. 그죠? 양의 실수에서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겠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함수고. 그리고 확인할 수 있는 건 x를 무한대로 보내봤을 때 점근선이 뭐라는 거 알 수 있죠? 점근선이 4라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근선이 4라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단 기억부터 먼저 한번 풀어보죠. 기억은 여기 밑에서 보듯이 4개나 있으니까 맞을 확률이 높겠죠. 자,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H1은 뭐가 되죠? F1 마이너스 G1이니까 당연히 여기서 F1 집어넣으면 여기가 1입니다. 그러면은 역함수니까 역함수도 당연히 G1도 1이 되겠죠. 그래서 0이 되는 거 맞습니다. 당연히 이거 모르면 큰일 나죠. FA가 B라면 그 친구의 역함수 GB는 A가 되는 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여서 기억은 맞습니다. 그렇죠? 자, 기억은 맞고요. 자, 이제 지우겠습니다. 기억은 맞고. 자, 니은 풀기 위해서는 그래프 그림을 일단 한번 그려봐야 되겠죠. 그래프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일단 1사분면만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fx를 일단 미분을 한번 해야 되겠죠. 자, 미분한 거는 쌤이 여기서 미분을 미리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미분을 해놨으니까 여기 미분한 겁니다. 그쵸? 여기에다가 올려놓을게요. 미분한 거. 그쵸? 자, 미분을 미리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fx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1사분면만 그리면 되니까 자, 요걸로 확인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요렇게 큼직하게 그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이제 y는 x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y는 x 그쵸. 그리고 당연히 우리 점근선이 필요하니까 점근선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점근선은 4였습니다. 그래서 4 여기가 4라고 할게요. 좀 내려가야 되는데 자, 살짝 내릴게요. 어이구 4. 자, 여기가 4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가 y는 4입니다. 그쵸? 그러면 y는 x하고 fx하고 교점을 찾아야 되는데 계산만 좀 하면 되죠. y는 x가 x의 제곱 플러스 3 4x 제곱하고 y는 x하고 교점 찾으면 되는데 양변에다가 요거를 곱해주면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4x 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 플러스 3x가 되는데요. 이거 뭐 암산으로도 인수분해 되니까 x 마이너스 4니까 3하고 x 마이너스 1은 0이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0과 1과 3에서 0과 3과 1에서 우리가 fx하고 y는 x하고 만나게 되니까, 자, 우리 그래프를 그대로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만나는데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y는 x가 fx하고 접하는지 안 접하는지 확인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확인하려면 여기다가 1을 넣어보면 되겠죠. 1을 넣어보면 절대로 1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16분의 24가 나오죠. 통과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래서 그래서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게 되겠죠. fx가. 자, 그러면 얘가 1입니다. 3도 통과합니까? 이거는 그쵸, 3을 넣어보면 되는데 상식적으로 1이 될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3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한번 그림을 한번 gx의 그림도 그럼 한번 더 확인해 볼까요? gx를 y는 x 대칭되게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요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당연히 여기 점근선도 있습니다. 점근선도 있는데요. 점근선은 당연히 요렇게 되겠죠. 어이구, 여긴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우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4 지워요. 지워. 이쪽 빨간 거 아닙니다. 요거 지우개로 지우면 되죠. 그래서 자, 니은을 일단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이구, 너무 많이 지웠네요. 니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니은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나요? hx는 뭐 빼기 뭐죠? f 빼기 g니까 f 함수에서 g를 뺀 건 요 간격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요 간격 a에서 b까지 적분했을 때 값이 최대일 때 b-a는 2가 된다. 자, 그럼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0에서 1까지는 g가 더 높고 f보다, 그럼 적분하게 되면 당연히 음수가 나오죠. 그쵸? 이쪽 부분은 음수가 나오고 1부터 3까지가 뭐가 돼요? 양수가 나오고 그 이후에는 계속 여기 4죠. 계속 음수가 나오게 되니까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면 넓이가 제일 넓으려면 이쪽 부분인데, 그쵸? 당연히 그러면 너무나 간단하게 a는 뭐가 되죠? a는 1이 되고, 그쵸? b가 3이 되게만 된다면 인테그랄 1에서부터 3까지 hx dx가 제일 넓은 넓이가 되죠. 그래서 b 빼기 a는 1이 되는 b 빼기 a는 2가 되니까 니은도 어때요? 당연히 맞는 그런 상황입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디귿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디귿 한번 확인해 보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확인할 게 있죠. 뭘 하나 확인할 게 있냐면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죠? 요 바로 프라임, h 프라임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h의 프라임이라는 것은 도함수죠. 도함수는 접선의 기울기죠. 접선의 기울기인데, 접선의 기울기의 최대 또는 최소는 뭐랑 관련이 있어요? 변곡점이랑 관련이 있죠. 그쵸? 변곡점이랑 관련이 있는데, 만약에 f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되는 거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요렇게 변곡점에서 극대가 될 거고요. 만약에 fx 그림은 그 다음에 쭉 작아지겠죠. 계속. 그쵸? 그래서 우리 도함수의 최대 최소는 무조건 변곡점이랑 관련이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면 좋죠. 자, 그러면 디귿 한번 풀어볼게요. 자, 디귿은 h'x라는 것이 f'x 마이너스 g'x니까 h'x의 맥시멈을 구하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f'의 최대값과 g'의 최소값을 빼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쵸? 그런데 우리 아까도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f'의
극대값과 G'의 극소값은 역함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서로 반대가 되겠죠. 즉, 이 친구가 극대를 가진다면 당연히 이 친구는 그때 극소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의 변곡점에서 극대를 가지면 이 친구는 변곡점에서 극소를 갖는 거 너무나 당연하게 이해될 수 있을 거고요. 그 순간이 당연히 최대가 되는 그런 순간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변곡점을 한번 구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미 쌤이 여기서 미분을 해놨기 때문에 변곡점만 찾으면 되죠. 자, 변곡점만 찾으면 되니까 이걸 한 번 더 미분해 가지고 0이 되는 값을 찾으면 되는데, 즉 h 더블 프라임 x가 0이 될 때 값을 찾으면 되겠죠. 자, 간단하게 하는 거 쌤 블로그에다 적어 놨으니까 확인 한번 하시고요. 요걸 미분하면 24죠. 자, 얘를 미분하면 뭐가 돼요? 2에다가 x제곱 플러스 3에다가 속미분 해주면 되죠. 2x.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곱해서 등호를 놓으면 되죠. 자, 곱하겠습니다. 근데 뭐 미리 계산하는 거는 좀 그렇고요. 그냥 곱하기 형태로 그냥 남겨둘게요. 24x, 4x.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3은 24 x의 제곱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죠. 자, 약분할 거 약분합시다. 그래서 얘가 약분이 되고요. 어이구, 여기 하나가 약분이 되네요. 좋네요. 자, 그 다음에 24가 약분이 되죠. 24가 약분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남아있는 거 좌변은 4x 제곱이고요. 우변은 x 제곱 플러스 3이니까 넘기게 되면 3x 제곱은 3이 나오는데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양수쪽만 생각하면 되니까 x는 1일 때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x는 1에서 변곡점을 갖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림상 x는 1에서의 변곡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f 프라임 자체가 그때 뭘 갖게 되는 상태니까 극대를 갖게 되는 상태죠. 요 상황. 어이고, 딱 그렇게 문제를 만들었나 보네요. 여기 1이 되게끔. 그러면은 g 프라임은 이쪽에서 극소를 가지게 되겠죠. 음수는 아닙니다. 극소를 가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상태가 제일 크게 되는 상태겠죠. h 프라임 입장에서. 자, 그래서 계산만 하면 되니까 이제 확인해서 넣을게요. 자,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죠? f 프라임 1은 뭐가 나옵니까? 1 집어넣으면 4, 4, 16분의 24 뭐가 나와요? 2분의 그쵸? 8로 나누면 돼. 3, 8에 24 3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g 프라임 1은 뭐가 나옵니까? 2분의 3분의 1이니까 2분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2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걸 빼게 되면 2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2니까요 6분의로 통분할 수 있으니까, 자, 6분의 9에다가 6분의 4가 되니까 6분의 5가 최대값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6분의 7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이제는 29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은 뭐 매번 나오는 문제죠. 삼각함수의 극한 그 부분입니다. 뭐 그렇게 심하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은 외접원이 나왔으니까 외접원이 일단 나왔으니까 사인 법칙을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사인 법칙을 쓰는 게 일반적이고, 그리고 도형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다 적어주는 게 좋죠. 다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삼각형하고, 그쵸? 이 삼각형 닮았고, 또 이 삼각형도 닮아 있다라는 거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표시해 줄 수 있는 건 다 표시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뭐가 돼요? 2세타가 됩니다. 표시 꼭 해주세요.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도 세타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BR이 공통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자, 이렇게 선을 그어줘서 당연히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됩니다. 당연하죠. 안 만들면 안 돼요. 자, 직각 표시도 우리가 합시다. 자, 이렇게 직각 표시하고 각도도 표시해 줍니다. 자, 요 각도랑 자, 여기도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되겠죠. 당연합니다. 이거 안 하면 당연히 안 됩니다. 직각 표시해 주고요.
각각 표시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도 또 동그라미가 되겠죠. 각도가 똑같습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똑같은 이쪽 부분도 공통연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여기 별표, 여기 별표까지 해준다면, 죄송합니다. 아까 쌤이 얘기했던 여기 있는 삼각형 4개 중에 각각 대각선의 쌍들이 어때요? 닮아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표시 안 해준 게 있죠? 하나 표시 안 해준 게, 그쵸? 지름의 길이가, 여기서 지름의 길이가 얼마라 그랬으니까 4라고 했으니까 지름의 길이도 당연히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어디까지 길이가, 여기까지 길이가 4가 됩니다. 자, 그럼 직각이 있으니까 표현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표현을 해주기만 하면 되니까요. 표현해 줄게요. 여기가 4 사인 얼마가 되죠? 2세타가 됩니다. 자, 그리고 BR은 여기가 4 코사인 2세타가 되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뭐가 돼요? 4 사인 세타가 되고, 여기는 표현해 줄 수 있는 건 다 표현해 줘야 되니까 4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되는 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죠? S 세타를 구하는 거죠. 이미 길이 하나 이미 BR은 우리가 구해놨으니까, 여기 BR은 구해놨죠. 뭘 구하거나 QR을 구하거나, 아니면 BQ를 구하던지, 뭐 둘 중에 하나를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물론 외접원이 나올 때는 사인 법칙을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인 법칙을 쓴다면 어떻게 되죠? 삼각형 BRQ 요걸 가지고 쓰면 되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사인 세타분의 뭐 해주면 돼요? BQ 3번 BQ는 여기가 각도를 구할 수 있죠. 사인 파이 마이너스 3세타 분의 뭐 쓰면 돼요? 4 코사인 2세타를 쓰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쌤은 이렇게 안 할게요. 어떻게 하는 게 편하냐면, 쌤은 요거를 보는 순간 어이구 얘가 보였어요. 왜냐하면 이 사인 2세타는 뭐가 돼요? 2 사인 세타, 이거 외워야 됩니다. 접근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래서 앞에 4가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생각을 좀 해보면은 여기 4 사인 세타, 그리고 여기 4 사인 세타가 있죠.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은 닮았기 때문에 얘가 약분이 된다면 뭐가 돼요? 2 코사인 세타 대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계산이 간단해져서 뭐의 길이를 굉장히 편안하게 구할 수 있게 돼요? 이 친구의 길이를 굉장히, BQ의 길이를 굉장히 편안하게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BQ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BQ의 길이가 뭐가 돼요? 4 곱하기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1분의 1이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 넓이를 이제 구하기만 하면 되죠. 자, 넓이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 BQ는 얼마예요? 방금 우리가 구해놨죠? 어떻게?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1분의 4가 되죠. 거기에다가 뭘 곱하면 돼요? 4 코사인 2 세타를 곱하면 되고, 그쵸? 거기다가 뭘 곱하면 됩니까? 여기 사이각 2세타니까 사인 2세타만 곱해주면 됩니다. 그쵸? 어이구, 간단하죠. 두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작은 원 R세타를 구하면 됩니다. 자, R세타를 구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동그라미 안에 여기 중심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큰 원의 중심이 여기 있죠. 그럼 일반적으로 당연히 큰 원과 작은 원의 중심은 이렇게 이어주고 싶은 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외접원의 형태로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중심과 여기 중심을 좀 이렇게 안 이어주면 이거 살짝 좀 이상한 거죠. 뭐 내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을 때 여기 중심과 이 외접원의 중심 이렇게 이어주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이어져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요렇게 있고 여기 90도가 되겠죠. 접하니까 또 요렇게 있고 90도가 됩니다. 그런데 요렇게 선을 당연히 이어져 봐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 2세타인데 여기가 세타가 되죠. 그런데 당연히 요렇게 되고 요렇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자동적으로 이게 서로 일직선상에 맞물려서 형성이 되겠죠. 당연한 겁니다. 뭐 직관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자그마한 삼각형의 반지름을 R이라고 얘기한다면 요 길이는 당연히 큰 원의 반지름이 2니까 2-R이 되고요. 자, 얘가 R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다가 적어 보면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지금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면,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형성이 되고요. 얘가 2-R이고 여기가 R이니까 얘가 세타가 되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만 하면 이제 R이 간단하게 나오죠. 어떻게 나오나요? 자, 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요? 2-R분의 R이 되겠죠. 자, 이거 간단하게 계산만 하면 끝납니다. 2 사인 아니지, 그쵸, 2 사인, 아이고 죄송합니다, 2 사인 세타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바로 전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편으로 넘겨서 정리를, 이렇게 넘겨서 R로 엮어서 정리를 해보면요, R은 1 플러스 사인 세타가 되니까 정리하게 되면 반지름 R은 뭐가 되겠죠? 1 플러스 사인 세타분의 2 사인 세타가 되죠. 아이고, 그렇습니다. 다 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적어 볼게요. 1 플러스 사인 세타분의 2 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그럼 밑에 부분 한번 지워 볼게요. 자, 밑에 부분은 이렇게 있는데 지워 봅시다. 계산만 이제 하면 되니까요. 계산만 이제 합시다. 아이고, 지저분하니까 지울게요. 자, 이제 계산해 봅시다. 자, 여기 넓이가 나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간다라는 걸 적을게요. 이게 분모니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여기 약분이 됩니다. 어이구, 좋다. 좋죠? 약분이 되고요. 자, 위에 적힐 거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여기 분모에 적힐 거는 죄송합니다. 여기 약분 아닙니다. 여기 약분 아니에요. 얘가 1이고 얘가 2죠. 자, 그래서 분모에 적힐 건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1이고요. 분자에 적힐 것은 여기 2구 4니까, 여기가 2구 여기가 4니까 8 코사인 2세타 곱하기 사인 2세타가 되죠. 괜찮죠? 자, 가로칠게요. 자, 그런데 R세타가 여기 있는데 역수가 되어 있는 상태죠. 역수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뒤집어서 곱할게요. 뒤집어서 곱하면 2 사인 세타. 괜찮죠? 그리고 나서 가로치고 1 플러스 사인 세타. 아이고, 너무나 간단합니다. 얘가 뭐가 돼요? 보자마자 1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자, 여기다가 세타에다 0을 넣으면 이 친구는 당연히 얼마가 나와요? 3이 나오겠죠? 여기는 3이 나옵니다. 여기다가도 0을 넣으면 8이 나오겠죠? 그래서 3이고 여기 8이고 여기에다가 여기는 세타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니까, 그쵸? 정답은 3분의 8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얼마를 곱하라 그랬어요? 45를 곱하라고 그랬으니까 정답은 120이 되겠죠. 네, 30분 문제는요, 합성함수 관련해 가지고 된 문제인데 이제 한번 풀어보죠. 자, 30번 문제는 그쵸,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여기 이제 합성함수죠. 누구랑 합성을 한 거냐면 바로 hx를 hx는 2의 ax승 플러스 bx라고 친다면은 이 hx하고 fx가 합성이죠. 자, 그래서 gx는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h 합성 f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극값 어쩌고저쩌고 막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이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미분하면 됩니다. g 프라임 x, 그쵸? 겉미분 h 프라임 fx f 프라임 x.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극값을 가질 조건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이 친구가 0이 되거나 아니면 이 친구가 0이 될 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어차피 0에서 12까지만 하니까 양수 쪽에만 그림을 그릴게요. 자,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기가 얼마가 되죠? 이거 계산하면 주기가 4가 다니까 원래 3개 그려야 되는데 2개만 그릴게요. 자, 그래서 요렇게 한번, 요렇게 2번. 어이구, 그림이 너무 이상하죠. 이해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럼 여기가 당연히 얼마가 되겠어요? 4가 되고,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요? 8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고, 여기 0이겠죠, 당연히. 자, 여기는 3이고, 여기는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케이스를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죠. 만일에 h 프라임 x가 0이 아니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 실제로 극값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이 자체밖에 없으니까 여기 1과 여기 3과 여기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대로 적어보면요, 여기가 당연히 알파 1이 되겠고, 여기가 알파 2가 되겠고, 여기가 알파 3가 되는데요. 여기 모순이 생기죠. 왜냐면 여기 괜찮은데 홀수 부분에 여기 조건 가에 따르면 n이 홀수일 때 알파 n은 뭐라 했어요? n이라 했는데 얘는 3이 되어야 되는데 5가 되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은 아니어서, 자, 이 상황은 아니어서 요거 지울게요. 그래서 이 상황은 아니어서 요거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0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친구가 0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hx를 한번 미분을 한번 한 다음에 fx를 한번 집어넣어 보죠. 그래서 미분하게 되면요, 당연히 미분하게 되면 a의 2의 ax승이고요 플러스 b가 되죠. 자, 여기다 fx를 집어넣어 보면 a의 2의 a의 fx승이 되죠. 플러스 b는 0을 만족시키는 여기 있는 x의 값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있는 x의 값, fx 아닙니다. x의 값. 자, 그래서 생각을 잘 해보면 넘겨보면 방정을 시키니까 a의 2의 a의 fx승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a의 b, a분의 b 이렇게 되죠. 근데 어차피 얘는 지수기 때문에, 지수함수기 때문에 이 친구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까? 0보다 커야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a, b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즉 a와 b의 부호가 서로 어떻게 돼야 된다? 반대가 돼야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만일에 a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죠? 요렇게 증가함수가 그려지고 마이너스 a분의 b가 여기 있고 이쪽 부분이 x가 될 텐데요. 근데 어차피 이쪽 부분 요 x의 값이, 요거의 값이 예를 들어서 뭐 3이라고 얘기한다면 fx가 3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지금 여기의 구간과 여기는 1이고 여기는 뭐가 되니까요? 마이너스 1이니까 3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튀어나오는 부분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0과 1 사이가 돼야 됩니다. 0과 1 사이가. 그쵸? 0과 1 사이가 돼야 됩니다. 마찬가지죠. 뭐 A가 0보다 작더라도 똑같은 케이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튀어나오는 요 놈아가 0과 1 사이가 돼야 되니까 우리는 여기서도 또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0과 1 사이에도 0보다 큰 쪽이 있고 0보다 작은 쪽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요렇게 선을 그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어 볼 수 있는데, 자, 이쪽 부분부터 우리가 극값이 생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만나는 x의 값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알파 어떻게 돼요? 1이 되고 여기가 그러니까 알파 2가 되는데 여기서부터 벌써부터 잘못됐습니다. 얘가 알파 1이라고 했는데 얘가 1이 돼야 되는데 1이 돼야 되는데 여기 부분이 1이 아니죠. 그래서 이
케이스는 아니라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래쪽에 그어야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그어야 돼. 이렇게 아래쪽에 그어야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조건에 맞는지 확인 한번 해보죠. 자, 그래서 여기가 뭐가 돼요? 알파 1이 될 거고요. 여기가 알파 2, 여기가 알파 3고, 여기가 알파 4고, 여기가 알파 5니까 홀수부터 한번 보죠. 홀수 1 1 맞네요. 3 3 5 5 맞습니다. 자, 그래서 가해 조건은 어때요? 만족하고 있습니다. 괜찮고요. 자, 그 다음에 n이 짝수일 때 g 0은 0이다. 저 요거는 나중에 한번 넣어봐야 되겠어요. 이 정확한 값을 모르니까. 그 다음에서 우리가 사용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이겠죠. 함수 gx가 서로 다른 극대값을 갖고 그 합이 요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포인트는 여기 서로 다른 극대값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만일에 이 친구가 소가 된다면 당연히 여기가 대가 될 거고요. 여기가 소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대가 되는데요. 이 알파2를 집어 넣었을 때 함수값과 알파4를 집어 넣었을 때 함수값은, 즉 fx 값은, 여기는 fx 값이 똑같기 때문에 gx가 서로 다른 두 개의 극대값을 갖는다라는 거에 대한 모순이 되겠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누가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대가 되고 얘가 소가 되고 얘가 대가 되고 얘가 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함수값이 1을 집어넣었을 때 fx는 1이고요. 3을 집어넣었을 때 fx는 마이너스 1이니까 극대값이 달라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두 개를 계산을 하면 되는데 g1과 g3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어차피 x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그때 fx는 1이니까 이렇게 적을게요. 바로 적겠습니다. 2의 a승 플러스 b가 여기에서 극대값이 될 거고요. 여기는 3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플러스 2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하면 2의 3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3승이 나오는데요. 얘가 사라지게 되니까 와 좋죠. 자, 그래서 우리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돼요? a에다가 3을 넣어도 좋고 마이너스 3을 넣어도 좋으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래서 요 전제 조건을 반드시 기억하고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지울게요.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하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요걸 아직 우리가 이용을 안 해먹었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 n에 헷갈리면 2라고 합시다. 2. 다 똑같으니까 어차피. 그럼 g 프라임 알파 2도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0이 되겠죠. 왜냐면 그 값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두 식을 연립하면 되겠죠. 흔히 얘기하는 거니, 우리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알파2를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g 알파2가 0일 때를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대입을 해보면 2의 a의 f 알파2 플러스 b의 f 알파2가 0이죠. 두 번째 식. 자, g 프라임 알파2도 0이 되니까요. 아까 우리 미분해 놓은 거, 지웠네요. 바로 합시다. 너무 간단한 거니까. f 프라임의 알파2 곱하기 2의 a의 알파2 플러스 b f 프라임의 알파2 이렇게 되겠죠. 알파2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복잡해 보시면 별로 안 복잡합니다. 얘랑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b 알파2를 집어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면요, f 프라임의 알파2 곱하기 마이너스 b f 알파2 플러스 b의 f 프라임의 알파2는 0 이렇게 나오죠. 공통이 되는 게 f 프라임의 bf 프라임입니다. 그래서 bf 프라임의 알파2로 묶으면요,
자, 여기서 뭐가 돼요? 마이너스 f 알파 2, 그쵸? 마이너스 f 알파 2. 여기 a 빠뜨렸네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죠? 플러스 1은 0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0이 되게 만드는 지점은 당연히 생각해보면 요거는 0이 아니에요. 그쵸? 왜냐면 알파2 여기 집어넣으면 여기 접선의 기울기 f 프라임의 알파2 접선의 기울기 음수가 나오니까 0이 아니고요. 자, 여기가 0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오는 건 f 알파 2가 얼마가 나온다? a분의 1이 나옵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알 수 있는 게 있죠. 우리가 아까 a가 뭐라고 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3 중에 하나라 그랬는데 여기 a분의 알파 2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당연히 뭐가 나오니까 음수가 나오니까 a라는 건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b도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요.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식에다가요. 여기다 적을게요. 조그맣게. 자,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2에 마이너스 3에 f 알파 2가 마이너스 뭐였어요? 3분의 1이었죠. 그리고 플러스 b f 알파 2가 뭐였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었으니까 얘가 0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를 넘기고 3을 곱하게 되면 b는 뭐가 나와요? 3, 2가 나오게 되겠죠. 여기까지 a, b를 다 구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적분만 하면 되겠네요. 자, 적분합시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아예 지울게요. 지울게요. 자, 적분합시다. 자, 기억하면 됐죠? 여기다가 우리가 아까 했던 아까 a가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3이었고 b가 얼마였어요? 3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정리만 하면 되는데, 자, 우선 m의 값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그 값이 몇 개 나오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쌤이 여기 하나 더 그려야 되는데 굳이 안 그렸습니다. 왜냐하면 주기함수니까요. 한 중이당 몇 개가 나와요? 한 중이당 하나, 둘, 셋, 4개 그 값이 나오니까 총 4, 3, 12, 12개 그 값이 나오니까 m은 당연히 12가 되겠습니다. 자, m이 12가 되고요. 그래서 12 파이가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인테그랄 알파 3에서 알파 4까지 괜찮죠? 자, 알파 3는 홀수니까 얘가 당연히 얼마가 나와요? 3이 나옵니다. 그쵸? 얘가 당연히 3이 나오고요. 알파 4. 자, 알파 4. 일단 요거 알파 4는 살짝 보류를 좀 해주죠. 알파 4는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죠. 살짝 보류를 해놓고, 자, gx 곱하기 코사인 2분의 파이 x dx 인데, 요거 지금 딱 봐도 fx를 t로 치환을 한다면, 그쵸? 요게 사라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fx를 t로 치환한다면, 즉 누굴 t로 사인 2분의 파이 x를 t로 치환을 한다면요, 얘를 t에 대해서 그쵸? 미분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dt가 되고요. 얘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뭐가 돼요? 2분의 파이에다가 코사인 뭐가 되죠? 2분의 파이 x d의 x.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부분만 남겨놓고 생각해보면 dx라는 게 뭐가 돼요? 코사인 2분의 파이 x dx, 즉 이 친구죠. 이 친구가 뭘로 바뀌어요? dt고 넘기니까 파이분의 2로 바뀝니다. 어이구, 그래서 이 친구를 등호를 한번 놓을게요. dt로 한번 바꿔볼게요. 일단 이 친구를 내버려둡시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친구를 t로 치환했기 때문에 이쪽 부분 2에 뭐가 돼요? 아까 a가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t가 될 것이고요. 플러스 b는 당연히 3이었으니까 t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파이 여기 앞에
12파이가 있었죠. 거기에다가 상수니까 앞으로 내보냈고요. 8분의 2가 되고 dt가 됩니다. 그쵸? 아, 이 치환적분 잘해야 됩니다. 무조건 나오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알파 3를 우리가 뭘 치환했으니까 fx를 t로 치환했으니까 이제 x의 범위를 적는 게 아니라 t의 범위를 적어야죠. 그래서 여기 뭐 3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알파 3는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알파 4 요거 아까 구해놨죠. 요 y의 값이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3분의 1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아까 마이너스 3분의 1이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요거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자, 요거는 24가 되겠죠. 참고로 요거 적분하는 거 우리가 생략할게요. 요 정도 30번 문제 정도 풀 정도면은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요 적분 계산하면 뭐가 되냐면 8, 2의 세제곱 마이너스 4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P 빼기 Q는 얼마가 나오냐면요. 48이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